안녕하십니까. M2자그룹 송초로입니다. 오늘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외교 회담 제안과 윤석열 당선인 확정으로 장전 주요 이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빨리 들으실 분은 1.2배속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선 영국 증시, 즉 유럽 증시가 프랑스 7%, 독일 7%, 영국 3%로 급상승하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다우는 2%, 나스닥은 3.5%, S&P 500도 2.5% 반등하였습니다. 크게 반등했고요. 전날 아시아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요. 이 원인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외교 제안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가는 15포인트 하락했는데요. 10% 이상 하락하였고요. 미국 달러는 달러 지수는 여전히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증시의 반등 섹터를 보면은 에너지 섹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에너지 유틸리티 섹터, 그러니까 이제 시설, 에너지 시설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하락세가 나왔고, 나머지 부분,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테슬라 등의 섹터에서 크게 반등이 나왔죠. 공포지수도 소폭 반등하였습니다. 그래서 16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좋아졌다 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지만 적어도 하루 안도하는 분위기는 나왔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뉴스 플로우를 좀 보겠습니다. 그저께였죠. 푸틴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원자재, 이제 러시아산 원유 수출을 금지하니까 푸틴도 이제 올해 원자재 수출을 아예 전면 금지해버렸습니다. 이제 셀프 제재를 한 건데요. 시장이 엄청난 충격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나토로 구걸 안 하겠다. 독립군 논의하자. 네, 중립국 스웨덴 총리가 야당의 나토 가입을 검토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스웨덴은 여전히 중립국으로 남길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그리고 UAE가 바이든과 통화 거부를 했는데 UAE에서 원유를 증산하겠다고 발언하였고요. 전날 이제 백악관은 베네수엘라에서 억류 미국인 2명을 석방하였다고 이제 발표를 하였죠. 베네수엘라가 원유 매장량이 2위인 국가인데 이 국가와 지금 관계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켈이 111% 폭등하였고 11일까지 내일까지 일단 거래 정지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중국 재벌 기업의 공매도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고 나왔다고 하네요. 레이먼드 미 상무부가 중국 기업에 러시아가 반도체 수출하면 회사를 문 닫게 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중국 외교부도 이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나온 건데 아마존이 20대 1로 주식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6.8% 급등 중이고요. 어제 동안 이제 미국, 유럽이 다시 돈 풀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인데 특히 유럽에서 채권 발행을 다시 한다고 하네요. 전쟁 자금을 준비하기 위함이고요. 바이든이 대통령은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CBDC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었죠. 그래서 공약이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디지털 게임 육성 강조 그리고 원자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도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면서 미국의 전체 50개 주가 마스크를 벗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여전히 리오프닝,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CBDC, 원자력, 조선원자재 이런 게 있지만 여전히 예측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변동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자면요. 이제 미국의 영국의 러시아산 석유 및 석유 제품 제재 그리고 러시아의 올해 원자재 수출 전면 금지가 맞물렸기 때문에 어제는 시장이 하락하는데 오늘 젤렌스키의 나토 EU 가입 포기와 영토 및 안전보장의 외교적 노력 언급에 대한 시장이 있었죠. 그래서 하루 안도하는 모습인데 대신에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안전보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한미 안보 협정과 같은 사례죠. 그래서 오늘 터키에서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제 국제 관계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관계 개선이 진전되고 있고요.
친트럼프 성향의 사우디 왕세자는 바이든의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데 UAE는 증상 의지를 밝히면서 복지 유가는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는 이렇게 정치 영향이 큰 세계라서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하루 안도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독일 증시는 7% 이상 반등하였고요. 미 증시도 나스닥은 3% 이상 반등하였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요. 주로 빅테크 성장센터와 레저 엔터 항공주가 급등하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가 추진하던 원자력, 디지털, 부동산 정책 등의 정책주 위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재료 소멸 가능성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전쟁 기간 동안 회담도 하면서 싸우기도 계속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한국 전쟁은 3년의 전쟁 기간 동안 2년 동안 회담을 하였죠. 그래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전면 합병을 노린다는 게 미국 CIA의 전언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요. 국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저울종 환자 같고 예측보다는 대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밸런스를 조정하고 트레이더는 안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결국 시간에 해결할 것입니다. 기타 이슈로는 59만원으로 애플이 이제 애플 실리콘을 M1의 맥스 울트라를 발표했죠. 그래서 굉장한 칩을 내놨고요. 그래서 애플 아이폰 SE가 25일 국내 출시한다고 하네요. 삼성전자가 피처폰 닮은 기획자용 폴더블 폰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좋은 점만 여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정, 선물 옵션 만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정협을 폐막하고요. 미국의 2월 CPI가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터키에서 예정되어 있고요. 내일의 일정으로는 중국 전인대가 폐막 예정이고요. 러시아 글로벌 인터넷 전면 차단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